627 대출 규제 여파, 전세 대란 속 부동산 투자 양극화 지속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627 대출 규제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값이 치솟는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627 대책의 핵심은 역시나 대출 규제라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대출 규제 속에서 바로 이 전세 대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가 안 됩니다. 갭 투자가 안 되다 보니 당연히 이제는 전세 낀 매물이 공급이 안 되고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이제 다시 오르게 되는 현상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세 수급 지수를 봤더니 3년 만에 최고치고요. 반면에 이 공급량은 30% 줄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27 대책을 수정해야 되느냐?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자리를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열기를 좀 식혀보자고 만든 대책이잖아요. 근데 네. 전세 구하기 어려우면 실제로 정말 전세 구해야 되는 분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도 그런데 이제 가을철에 이사 시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지금 전세 구하는 그 지인분들도 이참에 그럼 집을 사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부동산 열기 잡기 위해서 시행된 대출 규제에 더해서요.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 불안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 전국 입주 예정 가구를 봤더니 약 10만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전년에 비해서 30에서 39%나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세 매물이 줄고요. 그 전세값은 또 가파르게 오르니까 김경아 씨처럼 이참에 사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라는 매매 수요 심리까지 이른바 자극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시중 아나운서처럼 신중해야 신중해야 된다는 거군요. 신중해야 된다. 왜 안 최신중 나오나 아나운서. 그 말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최신중 아나운서. 네. 전세 현장이나 월세 조건 전환을 고려한다면요. 가격 대비 조건 그리고 매물의 신뢰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내 집 마련 계획 중이다라고 하면 현재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요. 이거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당분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섣부른 결정보다는 상황을 충분히 따져보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중에 떠도는 정보들에 휘둘리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라. 그래서 최시중 아나운서가 저희와 계시는 네. 거예요. 아, 네, 역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사실 이제 무엇이든 할 때는 제 이름을 약간 바꿀까요? 신중이요? 자막을 신중하게. 다시 달아주세요. 좋네요. 네. 네, 근데 최근에 네. 이와 함께 또 똘똘한 한 채 맞아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해요.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출 규제도 있고요. 지금 공급 부족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주택 전략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 겸 이 장기 보유 그리고 자산 가치 방어가 가능한 서울, 강남, 용산 혹은 과천 이런 곳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은 지금 그러면 여기에 올라타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실거주 목적이라면 사실은 장기 보유 가능성이랑 그다음에 생활 여건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니까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몰빵 투자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똘똘한 한 채의 매력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 흐름에 무작정 올라타시기보다는 자기의 자금력이라던가 장기 보유 여부 그리고 거주 여부 등을 따지셔서 신중하게 최신중 아나운서처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한 뉴스 네 번째 주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거였는데요. 실속형 소비 트렌드의 확산, 소분 모임을 아십니까? 소분 였어요. 모임. 네, 소분 모임. 두 분 혹시 소분 모임 뭔지 아세요? 소분 모임. 소분은 모르겠고 제가 소문 모임의 회장이긴 하거든요. 어머, 소문 모임 너무 재밌다. 자기만 알아야 돼? 그럼 내일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 나 있다는. 가입하고 싶어요. 제가 주동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소문 많이 나는 모임도 재밌지만 이게 소분 모임이 그런 걸 것 같아요. 소금처럼 짜게 알뜰하게 아끼자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러지 않을까요?
두 분이 재밌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소분하면은 네. 큰 거를 이제 조금 작게 나누자. 나눠서 맞아요. 포장한다는 의미잖아요. 이와 관련된 게 아닐까요? 소분해서 뭐 만드는 모임?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게 요즘에 유통가의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소분입니다. 소분. 그게 뭐냐면 창고형 할인마트에서 큰 물건을 보통 사잖아요. 과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첨가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대량으로 산 다음에 이거를 나눠 갖는 모임 이런 걸 우리가 소분 모임, 뭐 소분 카페, 소분 커뮤니티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화면도 나오고 있는데 뭐 고기, 빵, 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서 이걸 나눠 갖는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단순히 절약을 넘어서 하나의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분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최근 1년 사이에요. 이 검색량이 무려 400% 넘을 정도로 크나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의 유행인 소분 모임, 소분 커뮤니티입니다. 다들 소분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구나. 네, 근데 이 소분이 사실 약간 공동구매랑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게 있나요? 네, 사실 겉보기면 공동구매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 따져보면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네. 공동구매는 판매자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수량 이상 판매를 전제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분 모임은 구매자끼리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나눠 사면서 절약과 자원 낭비 최소화에 초점을 둡니다. 이 공동구매는 또 택배 배송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소분 모임은요, 이 직접 만나서 나눔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공동구매는 대량 구매 이꼴 가격 할인.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분 번개는 대용량, 나눠서 경제적 소비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실속형 소비 트렌드의 진화된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창고형 매장 가면 너무 많이 사게 너무 돼갖고 많죠. 자꾸 안 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저는 나누고 싶어요. 근데 맞아요. 제가 또 무슨 어디 가입하고 그러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건의드리고 싶어요. 뭐. 우리 모시는 끝나고 같이 양평동으로 같이 가 소분하면 안 될까? 대형 마트 가가지고. 같이 가면 되겠다. 그쵸. 네, 저도, 어떻게 해야 돼? 저도 대형마트 가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네. 어떻게 해야지 생각했는데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맘카페 가면은 소분 번개 하실래요? 이게 나는 무슨 얘긴가 했더니 심심치 않게 요즘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진짜. 만나서 같이 마트 간 다음에 소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였구나.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이제 하는 방법은 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방법이 있는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고거래 플랫폼에 가보시면요. 거기에 보면은 뭐 같이 해요 이런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메신저에 이런 오픈 채팅방에서 모모방, 소분방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되겠고 세 번째로는 뭐 해시태그를 많이 활용하시죠. 해시태그 검색해 보시면 또 검색에 잡혀서 비슷한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인데 지역 맘카페에 이제 게시물을 올려서 만나서 이렇게 소분을 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대부분 창고형 마트에서 만나서 그 근처에서 소분을 하게 되고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아니 소분을 했으면 대금 지급을 뭐 돈을 줘야 될 텐데 이거 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근처에서 현장에서 바로 나눕니다. 그래서 현금은 필수고요. 아니면 계좌 이체를 그 즉시 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소분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괜찮네요. 바로바로 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수가 대부분 다 적잖아요. 1인 가구도 많고. 그래서 벌크로 크게 사면 항상 남게 되는데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이게 바람직하겠어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대용량 제품을 여럿이 나눠 쓰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과잉 구매나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식자재도 막 버리시게 되잖아요. 네. 이거 줄이실 수 있고요. 저희 주문해 보면 저도 요즘 놀라는 게 물건은 요만한데 포장지가 맞아, 이만한 경우가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포장지 사용 줄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생산하고 유통 단계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1인 가구 1천만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잉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소비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환경 관점에서의 생활 소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한 절약을 넘어서 공동체적 소비를 통해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패턴이라고 보입니다. 네.